자, 세 번째 세션 두 번째 강연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홍영호 LS 머티리얼스 대표 이사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 이사님은 금속 소재 분야의 전문가로 LS 알스코, LS 에코 첨단 소재 대표 이사를 검직하고 계시고요. 자회사의 전기차와 배터리 소재 관련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대표 이사님께서 해주실 강연의 주제는요. 전기화 시대의 새로운 솔루션 울트라 캐패시터입니다. 여러분 대표이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좀 걸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전기화 시대의 새로운 솔루션 해서 울트라 캐패시터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LS 머티리얼즈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설립 자체는 21년 해서 아직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제 저희가 LS 그룹 내에서 울트라 캐패시터 개발해서 생산한 업력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주사 밑에 LS 전선 있고 전선 밑에 머티리얼스, 그 다음 머티리얼스의 자회사로 알스코와 하이엠케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간단히 이 두 회사는 공통적으로 알루미늄 압출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향 알루미늄 압출 부품이 가장 많고요. 특히 이 하이엠케이는 저희가 작년에 오스트리아 하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내년 2분기부터 오퍼레이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하이 같은 경우 아침에 오전 세션에 왜 기아의 PBV나 여러 가지 미래형 자동차들이 나왔는데요. 그 자동차들 자세히 보시면 B필러라 그러죠. 그 앞문과 뒷문 사이에 수직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야 공간 효용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차체가 굉장히 강성을 잘 버텨줘야 돼요. 가벼우면서도 충격 흡수도 잘하고 튼튼한 재료를 해야 되는데 이 하이엠케이, 죄송합니다. 하이엠케이가 내년부터 국내에 처음으로 그 성질을 만족할 수 있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울트라 캐패시터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2차 전지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튬 배터리는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생활에서 많이 봐오셨어요. 오늘 보면 기자분들 많으신데 기자분들 카메라 위에 보조 배터리, 그 보조 플래시 있죠. 그거 켜기 전에 삐 소리 잠깐 들리실 거예요. 그게 캐패시터가 강한 출력을 내기 전에 잠시 충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왜 제세동기라고 하나요? 그 CPR 할 때 심장 박동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강한 출력을 내기 전에 잠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적인 충전을 바로 다음 스텝으로 굉장히 센 출력을 내주는 게 캐패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튬 배터리랑 저희가 특성을 몇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이 에너지 저장 용량이 그 리튬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나머지 특성들은 울트라 캐패시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흔히 일단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 커다란 물탱크에 수도꼭지를 달고 물이 나오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울트라 캐패시터는 커다란 양동이로 순간적으로 물을 퍼서 순간적으로 붓는, 그래서 물이 담기는 게 충전, 밖으로 나가는 게 방전으로 했을 때 그런 뚜렷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서 캐패시터의 가장 큰 장점이 에너지 출력값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방전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수명이 길다. 여기 사실 표현이 안 되는데
뒤에 한 번 더 설명 나오는데요.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튬 배터리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배터리가 작동을 하는데, 울트라 캐패시터는 어떤 정전기 반응 같은 물리적인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저장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셀 중에 아까 여러분들 전자기기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이제 코인셀이라고 해서 손톱보다 작은 소자들인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이런 에너지용은 이런 중대형 셀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렉 단위까지 나가게 되는데, 뒤에 설명드릴 저희가 데이터 센터나 그거용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렉 시스템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보면 지금 앞서 오늘 이 모임의 큰 화두인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OCI 이 회장님께서 사실 제 발표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향후에 이제 AI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대전력망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사실 처음 스타트하는 세션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력망이 초비상입니다. 그게 이런 AI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죠. 그 하나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의 전력을 다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로 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메가 트렌드의 울트라 캐패시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서 쭉 말씀 들으셨는데 4대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MS, 구글, 아마존, 메타 전체가 지금 AI 시장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22년부터 챗 GPT 처음 3 나온 다음에 이제 올해 챗 GPT-5가 가는 사이에 1년 사이에 데이터 사용량은 10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0배씩 데이터 늘어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에 비례하는 GPU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의 GPU에 상응하는 일단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올해만 해도 200조가 넘는 비용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전망은 2030년 정도가 되면 약 한 1300조 정도가 투자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GPU라는 게 이렇게 많이 쓰이면 그 다음에 올 문제가 뭘까요? 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거냐 하면, 여러분들 일반 IDC, 일반 데이터 센터는 잘 아실 거예요. 일반 데이터 센터는 이런 식으로 주간 시간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찾는 시간에 어느 정도 일정량의 전원을 계속 소비를 하는 반면에, 이 데이터 센터는 여기 빨간 그래프 있는 것처럼 수십 초 단위로 반복해서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냐 보면, 전력량 자체가 기존 데이터 센터는 보통 킬로와트 단위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 반해서 AIDC는 지금 거의 최소 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자체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한 출력 변화에 따른 엄청나게 빠른 응답 속도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자체도 지금 연간 수백만 회 이상, 이런 엄청난 사이클을 견뎌야 하는 가혹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빨간 피크를 조금 더 세분화한 건데요. 보통 AI 데이터 센터는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를 먼저 입수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수십 초 동안
학습을 하고요. 학습이 끝나면 데이터를 보내면서 다음에 또 무슨 학습을 할 건지 하는 데이터 세트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수십 초 간격으로 계속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이 데이터 센터에 소비하는 게 메가와트 단위라고 했죠. 그 정도 단위를 빠르게 부하 패턴을 따라갈 만한, 만족할 만한 전력 솔루션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너무 센 전압이다 보니까 아크 플래시가 나거나 트립되거나 최악의 경우 전력망 자체에 데미지를 가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튬 배터리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 출력 값을 따라가려 그러면 리튬 배터리 설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아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울트라 캐패시터가 여기 헤드 메시지 있는 것처럼 리튬 배터리 대비해서 1000배 빠른 충방전, 그 다음에 최소 10배에서 100배 높은 에너지 출력 값이 있기 때문에 요 초기 피크 치는 구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드에서 한 70에서 80%의 전기만 인입을 시키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출력 값을 캐패시터가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동안 캐패시터의 출력을 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데이터셋 교환하는 동안 충분히 충전이 되고 다음에 또 방전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솔루션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오늘 사례는 실지 않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11월 초에 그 버티브라는 데랑 MOU도 맺었고요. 실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력망입니다. 전력망도 아까의 경우랑 유사한데요. 아까 OCI 이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하게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제 다음 세션이 원자력인 걸 알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도 가능하지만 반감이 많은 곳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2배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독일의 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이미 퍼블리시 됐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독일 지멘스입니다. 독일 지멘스는 직류 송전망에 있어서 변압 시스템 거의 월드 랭킹 1위 기업이죠. 그 지멘스가 준비하고 있는 게 기존에 요 스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콤이 아까 이 회장님께서 미리 설명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주파수의 불균일성, 출력의 불균일성을 잡아주기 위한 장치인데, 앞에 보시면 E자가 하나 더 붙었죠. 이게 인핸스드 스타콤이라고 해서 이것이 1번 울트라 캐패시터가 들어간 겁니다. 이 사진은 지멘스 화면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실제 이 개발 프로젝트도 저희가 UC 공급을 위해서 지금 S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독일에서 저희 쪽으로 오디트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만 이런 프로젝트가 약 한 30개 있는데요. 이 30개가 저희 울트라 캐패시터 하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기회의 땅입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저희 전체 머티리얼즈 매출의 프로젝트 하나가 한 6분의 1? 그 정도 되는 규모니까요.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한 반 정도 만약에 참여한다 치면 저희 매출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풍력 발전,
바람 세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광도 일조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규정 주파수를 계속 벗어나는 이런 구간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니즈가 발생하냐 하면 관성력이 없는, 즉 여기 이제 터빈이라고 써 있는데 기존의 컨벤셔널한 발전, 뭐 수력, 화력, 원자력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터빈이라는 걸 돌리죠. 그래서 터빈이라는 거는 회전하는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를 해주면 거기서 나오는 출력값과 주파수를 이 규모 그 레인지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을 줄 수 있는 니즈가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발전량 자체도 소스에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량을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실 AI 쪽이랑 비슷한데요. 이 주파수 변동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계통에 큰 충격이 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그 캐패시터 처음 설명할 때 드릴까 하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자동차에는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죠. 우리말로 쇼바라고 그러죠. 쇼바. 쇼바 없는 자동차 혹시 한번 타보셨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람 머리가 천장을 계속 칩니다. 그 정도로 진동이 심한데, 이런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이 없으면 그 정도로 전력망에 엄청난 충격을 야기하고 최종 결과로는 재난 규모의 정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AI 데이터 센터는 충방전 그거를 출력을 주고받고를 얘기를 했는데, 얘는 거꾸로 발전량이 많을 때는 UC가 충전을 해주고요. 발전량이 부족할 때는 UC에서 에너지를 빼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리드에 아주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거 하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3개월, 4개월 전에 완공됐는데요. 저기 영천에 ESS 변압단지가 하나 신규 됐는데, 거기에 완공된 다음 날 가서 데이터를 봤더니 하루 만에 충방전이 15,000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15,000번이 풀 충전 방전이 아니고요. 약 에너지 값의 5% 미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울트라 캐패시터가 ESS에는 더 필요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게, 리튬 배터리는 그렇게 잘게 너무 많은 충방전이 거치면 배터리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은 정말 사이클 수명이 길고 충방전 시간이 짧은 울트라 캐패시터가 막아주고, 실제 좀 장기간의 정전이 왔을 때 ESS의 LIB가 충분한 파워를 내준다면 ESS 전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한국전력하고 저희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제 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후내년부터는 설치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트라 캐패시터의 장점 쭉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 제품 파는 것도 중요한데, 울트라 캐패시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울트라 캐패시터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도 한데, 저는 이런 메가 트렌드에 맞는 메가 볼륨의 진짜 큰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회사가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저희 대형 캐패시터는 글로벌 탑 3 안에 드는 업체인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장이 오는데, 이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더 확대 적용하여서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여간 저희 머티리얼스가 캐패시터 가지고 다가오는 AI 시대 그리고 대전력망 시대를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영호 대표이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울트라 캐퍼시터라는 조금은 낯설지만 또 충분히 미래가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당부하신 것처럼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알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